알아두면 쓸모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. 안녕하세요.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.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. 지금 비록 교도소에 있지만 연예계를 핫하게 달군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. 김호중 씨 얘기죠. 최근에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면서 가석방 탈락됐던 얘기도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민사소송을 보면은 1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78명에 대한 기각과 2명만 승소했다는 거. 참 이거 변호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,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같은데. 그렇죠. 엄청 크게 진 사건이죠. 이 사건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거 그때 그 음주운전 사건 관련해서 누가 댓글 달아가지고 소송 건 거야? 뭐 이런 거 질문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. 확인해 보니까 그 음주운전 관련된 건 아니고 2021년도에 그 병역 특혜를 받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한테 무려 180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소송이 거의 5년 가까이 진행이 되다가 그중에 딸랑 2명 100만 원씩 승소하고 나머지 전부 다 지금 패소를 해가지고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명예훼손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상 인정받기가 참 어렵잖아. 네. 일단은 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나한테 이제 피해를 줬다라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정하기가 좀 어렵고요.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이 법원에 어느 정도는 금액들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300만 원 또는 뭐 100만 원, 50만 원, 뭐 심한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금액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. 김호중 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적 인물이잖아. 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의견 표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법원도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좀 인정하는 것 같아. 지금 미국식 사고를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뭐 공적 인물이다 하더라도 좀 안티팬들에 대한 소송 제기하는 횟수가 좀 급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. 이게 공적인 인물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추가로 이제 의견을 낸 거다. 그 점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매기지는 않겠다라고 그런 취지의 판결이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.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아직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민사에서도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데 외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추세를 우리나라도 곧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것도 두루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얼마 전에 아마 입법 개정안까지 나왔을 거야.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법상 폐지하다는 얘기도 나왔을 텐데 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야. 이게 뭐 나라님 없는 데서는 뭐 당연히 욕할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? 이건 너무나 조금 현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 안 그러면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온라인에 댓글 대는 거 무조건 처벌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. 하지 마십시오. 괜히 이렇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게 또 괜히 경찰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 온라인 댓글창에 쓰실 필요 없고요. 근데 혹시라도 정말 댓글을 달고 싶으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더라 라는 식으로 나는 의견을 그냥 단순하게 표명했던 것 같다 라는 식의 좀 단서 조항을 남겨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대부분 다 이제 패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달았던 댓글 내용이 그런 것 같다 또는 뭐 이럴 수 있겠다 또는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의견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특별한 사람의 이 사람은 뭐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한 게 아니어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번에 판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터넷에 다른 사람 비방 댓글 다는 건 이제 죄가 되냐 또는 뭐 민사상 손해배상이 되냐를 떠나서 본인의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저도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178명은 기각을 했지만 2명에 대해서는 또 청구 인용을 해준 거잖아. 그 2명은 도대체 얼마만큼 댓글을 단 걸까?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 2명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수차례 여러 번 했다는 거는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 단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굉장히 악의적인 내용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. 근데 이제 반대로 이번에 이 김호중 씨 민사 결과가 사실은 좀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 분위기예요. 근데 그런 이유가 한 번 댓글 단 사람도 고소했다라는 걸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물론 그 한 번의 말도
나한테 상처가 되고 뭐 마음이 아팠으면 뭐 할 수는 있습니다. 법적인 권리이긴 하는데 보통 연예인들이 그 악성 댓글 다는 분들한테 고소할 때 보면 한 번은 잘 안 하거든요. 굉장히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IP 추적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 보통은 고소를 하지 단 한 번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그 한 번 단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잘못은 했는데 이게 내가 소송을 당해서 4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이냐 너무 좀 가혹한 것 같다 이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비난을 많이 받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. 연예 기획사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악플보다 무서운 게 더 뭔지 알아? 무풀이라고요? 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일회성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안티팬도 팬인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일단 소송 제기한 게 약간 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. 근데 그 두 명은 정말 심하긴 심했나 보다. 얼마만큼 또 모욕적인 수위와 얼마만큼 반복을 했길래 참 욕설 수위가 궁금하긴 하다. 네.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실제로 연예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고소했고 뭐 고소 결과 승소해서 이쪽이 책임을 졌다 이런 기사 같은 걸 많이 보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연예인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연예인 이제 소속 기획사 같은 데서 이렇게 엄청 큰 노폰 같은 데 선임해가지고 소장이 막 집으로 날아오고 실제로 내가 뉴스를 보면 그래 뭐 많이 물어봤자 100만 원이라더라 뭐 물어봤자 500만 원이라더라 이럴 수 있는데 물론 500은 뭐 큰 돈이겠지만 실제로 청구는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를 하는 법이거든요. 그리고 소장에 안내문이 써져 있어요. 한 달 이내에 뭐 답을 내세요. 뭐 법원에는 나중에 어떻게 출석하세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안내문도 오고 하게 되는데 순간 가슴이 되게 덜컹덜컹 내려앉잖아요.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댓글 다신 분들이 이제 승소해서 이겼겠지만 한편으로는 4년 8개월 동안 되게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좀 조언을 드리자면 댓글을 달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희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결국 이겨서 돈을 안 물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셨을 거라 생각해요.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, 재판에 나가기 위한 시간, 뭐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 이런저런 모든 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언제든지 연예인이나 공인 또는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경고성으로 고소를 많이 합니다. 고소도 많이 하고 민사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댓글은 좀 깨끗하게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한편 뭐 김호중 씨는 작년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. 일단 내가 알기로는 그 음주 뺑소니였나? 그게 아마 2024년 5월에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지 네네, 아마. 네. 근데 작년에 뭐 성탄절 특사로 나오니 많이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불어댔었지?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일단 요건이 돼서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가석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가석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좀 여쭤보자면 가석방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. 어떻게 되는지 한 변호사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. 형법을 보면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야 하고 또 수형 실적이 또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뭐 심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70% 이상의 형기를 세워야지만 좀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나라는 게 암묵적으로 좀 흘러가는 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그 내용을 보면 21년도에 가석방이 되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70%를 채우지 않고 60%대 정도의 형기를 채웠는데도 가석방을 해줬다라고 해서 특혜 논란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가석방이 됐었고 70%는 그냥 뭐 암묵적인 룰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요새는 좀 우스갯소리로 죄 지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이 거의 뭐 한참 수용 인력을 뭐 100% 초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그 기간을 뭐 50%까지 했다는 얘기도 뭐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.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형기 3분의 1이 지나서 이제 심사 대상은 됐는데 당시 이 음주 그 뺑소니 건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했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공분을 샀었고 심지어 예명 김호중법이라는 법이 생길 정도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질이 좋지 않아서 가석방 불허했다라고 그 당시에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잘못을 시인하고 좀 순수히 뭐 자수를 했다라면 되게 어떤 집행유예 정도도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데 네, 네. 정말 그거를 덮으려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하다 보니까 좀 사건이 나중에는
본인이 핸들링할 수 없는 정도까지 심지어 뭐 변호인도 아마 사임을 했을 정도로 좀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. 네.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된 것 네. 같아 왠지. 그죠. 네.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도 놀래서 거기 서 있거든요. 거기 서 있으면 앰뷸런스 오고 경찰 오고 이제 음주 단속하고 이제 그래서 음주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정도 사안이었으면 아마 많이 다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랑 합의가 됐으면 그렇지. 집행유예 정도 받았겠죠. 물론 가수 생명은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넘어갈 거를 굉장히 일을 크게 틔운 거고요. 사실 그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도망가서 다른 데서 술을 마셔버리는 그 술타기 수법은 좀 많이 좀 악용되고 있었죠. 그래서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걸 저희도 많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고 그랬는데 그 이번 기회에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표면으로 드러나서 법제화가 이제 됐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만큼 굉장히 저도 재질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렇지 뭐 이제는 뭐 다음에 특사가 언제 나올까 아마 석탄일 특사 정도에는 뭐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참 쉽지 않아 보인다. 네, 그렇죠. 네. 실제로 그런 악용 사례들이 교묘하게 많이 벌어졌나요? 네, 많이 있었습니다.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임을 하러 오시는 거죠. 네,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언젠가는 누가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겠죠. 그게 이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.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냥 음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술타기로 끝까지 유지해서 갈 건지 그 부분도 선택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, 검사 다 알아요. 술타기 수법 뭐 많이 아는 수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에는 잘 안 풀려서 더 크게 맞을지는 정말 사건 진행 동안에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맡아달라고 하면 맡을지 말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맡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되는 사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 맞는 것도 방법이죠.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를 그렇죠? 네. 수임료가 세잖아. 네. 그래도 네. 근데 실제로 좀 악용이 많이 됐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수법이긴 합니다. 음주 뺑소니 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또 공교롭게도 뭐 성탄절 특사도 뭐 부적격으로 나오고 또 민사소송 결과까지 나오니까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좀 연초에 네.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닐까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.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? 못했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4년 전에 그 공적 인문이라던가 표현의 자유를 바라봤던 판결과 2025년, 6년을 지나면서의 또 판결의 트렌드가 약간 변한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악플 달면은 예외 없이 다 유죄로가 인정되었을 텐데 4년 사이에 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판결도 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닐까. 어떻게 보면 178명에 대해서는 그래 너도 잘못한 거 맞지만 그래 4년 8개월 동안 마음고생한 것만으로 충분하게 고생했으니 내가 더 이상 뭐 돈까지는 물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심정이 아닐까. 저는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 3분의 1은 조금이라도 이기고 3분의 2는 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애초에 우리가 그 명예훼손 그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고소해가지고 다 이기지 못하거든요. 정말 잘 선별해서 소송해도 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돈 많으니까 또는 뭐 팬들한테 후원 받으면 되니까 변호사비 좀 드리고 그쪽 변호사비 좀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몇백을 쓰더라도 댓글을 더 이상 달지 못하게 입을 막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 조심했을 것 같아요. 이게 한 번 댓글 단 것도 이제 고소가 된 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소문이 나거나 하면은 충분히 조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 또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본인이 돈으로 환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느낄 수 있는 가치가 크다면 저는 100% 이길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고 심하면 3분의 2도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걸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제. 그럴 수 있고요. 네, 하지 마세요. 이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. 네 진짜 댓글 한번. 근데 이거 예. 보고 쓰시면 안 돼요. 네. 이 정도라면 아마 못해도 원고 소송 대리인한테 착송으로 한 몇천을 줬을 테고요. 또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합친다면 그 이상으로 또 상회하지 않을까. 근데 문제는 지금 또 이게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전제 하에. 김호중 씨 쪽 선임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억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
피고가 180명이고 그 다음에 소송이 거의 5년이 걸렸잖아요. 그러면은 실제로 일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, 변호사가. 이제 그런 이유로 만약에 비싼 쪽이었다면 충분히 억대 변호사비를 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소송에서 거의 적기 때문에 그걸 보전받지 못하고요. 100만 원짜리 소송은 법정 변호사비가 10만 원 정도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. 1000만 원짜리 소송은 법정 변호사비가 100만 원이라서 100만 원 정도를 물어주게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쓴 변호사비도 법정 변호사비 한도 내에서는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 손실은 뭐 몇 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.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. 아, 네, 그렇게까지 비싸게 안 했을 수도 있고요. 네. 본인의 좀 일단 그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라던가 추후 악플을 막게 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선택의 몫이지만 뭐 하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범위를 선별하는 건 좀 달랐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형사 고소도 아니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.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였습니다. 또 안녕. 만나요.